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그 삶에 묻어나는 향기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신심으로 공부와 수행의 그윽한 향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당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가서 법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영등포교당 효타원 정효경 교도와 함께합니다. 효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등포교당 교도 회장이세요. 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법회가 휴회되는 때가 많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영등포교당의 교도 회장이라서 아마 이렇게 법회가 휴회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또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걱정도 되고 교도님들에 대한 여러 근심과 또 함께 우리 교도님들의 신심이 물러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 간절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왔고 법회를 못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고 맨 처음에는 이제 아주 쉬지는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쉬면서 밥을 못 해먹으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김밥도 싸보고 한 줄은 네. 그냥 밥을 뭐 맞춰 갖고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예 못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이게 뭐 우리 교당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따르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지 않고 이러는데 만약에 또 많이 쉬면 또 교도들이 많이 안 나오면 어쩌나 네. 그런 생각에서 네. 하고 뭐 이제 교당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우니까 집하고 가까우니까 네. 이제 다른 교도들은 법회를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또 교무님이 또 새로 바뀌고 실정도 좀 아무래도 있던 교무님이 네. 아니시라서 낯설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자주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네. 구다 봐야지 하면서도 맨날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살림 챙기고 교무님도 식사도 좀 가끔 한 번씩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이제 서로 조심하고 꼭 또 방역 수칙을 지켜가고 그러면서도 법회에 함께 모여서 법회를 보고 또 끝나고는 함께 식사를 하고 네. 담소를 나누던 그 추억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들 아쉬움이 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저 뭐 법회를 보지 않는 경우도 참 많고 어쩌다가 보더라도 마스크를 다 쓰고 네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헤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서 또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들을 또 강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은 법회를 못 보는 사이에도 또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는가 궁금하네요. 교당은 못 가도 그냥 아침 저녁 조석 신고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또 교전도 한 번씩 읽어보고 네. 또 일요일에는 교당에 못 가니까 또 원음 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 법회도 보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교당을 못 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원불교 신앙과 수행 자체가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공부가 많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영등포교당 교무님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교무님 홀로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하는 마음,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혼자 교육에 임하다 보면 특히 교도님들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교도님들을 만날 수 없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섭섭함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교도 회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법회를 한 번씩 다시 보게 될 때는 얼마나 반갑고 네. 또 서로 정말 할 말도 많고 그동안 지내온 공부담도 나누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쩌다 만나면 진짜 뭐 형제간 못지않게 반갑고 네.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는지 이제 중간에 또 전화도 한 번씩 하고 그랬을 때 만났을 때는 진짜 네.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교당 교도님들은 어찌 보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보낼 때도 있죠. 봉공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가족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보는데 낮 동안에도 계속 봉공 활동하면서 만나고 몸으로 부딪히고 또 나누는 대화 자체가 법담이기 때문에 일반 또 보통 사람들과의 대화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봉공 활동을 하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같은 네. 공간에서 이렇게 얼굴도 그냥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또 막 그 법문에 대한 것도 이렇게 네. 일을 하면서 거기다 대조하고 네. 이러고 하면은 네. 진짜 일반 뭐 사회인보다도 훨씬 반갑고 또 네. 서로가 그냥 이렇게 좀 서로가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해주고 어떻게 하면 또 서로 그러니까요. 가까웠게 지낼까 네. 이런 마음이 예. 있지. 이 사회 사람들은 한 번 만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네. 법동지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서로가 오래오래 같이 인연으로 공부하고 그냥 공부하고 할 소중한 수 인연 맺을 수 있을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을 뵈면은 이 모든 사회에서는 다 그렇진 않지만 좀 이해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공부하는 마음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모든 시비 이해 없이 서로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공부했던 얘기 또 어떤 가정 간의 갈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도님들끼리 만나서 서로 회화하면서 또 나누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하고 교도회장님이라서 아마 교도님들에게 더 든든한 어떤 어머니 같은 역할도 되고 상담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저기 뭐 특별히 뭐 신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라서 네.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상담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교당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어떻게 네. 하면 교화를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영등포교당 영등포교당이 꽉 차게 이렇게 교수님이 오셔서 네. 같이 설법을 들을까 그게 네. 제일로 큰 마음의 예, 걱정이었죠. 일구월심 교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을 함께 공부하고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아마 네. 회장님이라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면 법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효타원님은 고향이 익산이시고 원불교 성지가 있는 익산이시고 그리고 남원으로 시집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원불교 인연을 맺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불교 인연을 맺게 됐는지 좀 전해주시죠. 결혼식을 하면서 원불교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교는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에 입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그래서 원불교가 이렇게 남문에 이렇게 높은 경치 좋은 데가 있구나. 그래 그때 느꼈습니다. 네. 경치 좋고 네. 계단 많고 네. 그런 원불교 남원교당 법당에서 사실 어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원불교 법당이었어요. 네. 드러난 곳이. 네. 그러면 시댁은 일찍이 원불교 교도로 이렇게 시댁 어른들이 또 활동을 하셨던 거네요. 네, 어머님이 네. 이제 운봉에 살을 때부터 입교를 이제 아들 딸들을 다 입교를 시키시고 네.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네. 막 열심히 지금같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일 있고 이러면은 네. 다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신심이 있으셔가지고 네. 계속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네. 남원으로 이사 오셔도 네. 또 다니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운봉교당을 또 다니셨던 거예요. 네, 운봉교당을 다니셨어요. 그렇군요. 정말 운봉교당은 우리 교단 사적으로도
굉장히 역사가 깊고 많은 또 전무주신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시댁 어른들이 원불교 교도로 신앙을 갖고 계시고 또 자연스럽게 입교를 하면서 뭐 처음에는 원불교 생소하고 그랬을지라도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할 가정이 또 하니까 저는 네. 그냥 당연히 네. 부모님 따라가고 네. 시댁에 따라가는 걸로 네. 당연히 알고 그냥 뭐 예.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네, 그 어머님의 교당을 또 가까이 하고 교무님들을 받드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효타오님이 직접 교당을 뭐 자주 다니진 못했어도 그런 이렇게 뵈면서 많이 간접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교무님들을 보면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교무님을 하셔서 저렇게 모든 분들이 저렇게 다 잘 따르고 저럴까 그래서 좀 부러웠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남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전주로 이사를 오시게 돼요. 네. 네, 전주로 이사를 오셔서는 이제 우화교당을 다니면서 좀 본격적으로 교당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네. 예, 직접 찾아가셨다고요. 네. 이게 저 남원에 살면서는 어머님이 입교는 시켰는데 교당에 가자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당에 뭐 별로 많이 못 가고 이사를 오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네, 또 이제 어머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그래갖고 네. 전주로 이사 오셔가지고는 교당을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님이 못 나가시는 대신 내가라도 나가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 하고는 네. 제가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바로 알아봐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교당을. 우화교당을 네, 직접 찾아갔어요. 우화교당. 네, 예, 저희가 이사한 집하고 별로 멀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를 찾아서 예. 갔죠. 그러니까 우리 효타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효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어머니께서 교당을 다니시다가 점점 연로해지고 이사도 하고 낯설고 모든 것이 그래서 교당 다니는 것을 좀 멈추고 있는데도 아이고 잘됐다. 나도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머니 대신 연로하셔서 교당을 다닐 수 없는 시어머니 대신 내가 교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배워봐야겠다는 그 발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며느리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법에 대한 어떤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 서원 이런 것들이 민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화교당을 그렇게 해서 처음 찾아갔을 때 어땠어요, 당시? 그때 당시에 아주 초창이라서요. 예. 교도님들이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그냥 교무님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본공회장을 좀 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줄은 모르지만 배운 건 없지만 그냥 내 성의껏 교무님 네. 받들고 네. 교무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냥 네. 수락을 하고 예.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어느 교당이든 마찬가지지만 초창기 이제 처음 교당 문을 열고 시작할 때는 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교도님들도 그렇고 교당 살림도 어렵고 그랬을 텐데 이제 새내기 막 신입 교당을 잘 다니지 않았던 교도님이 선뜻 교당을 다니면서 또 이 본공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는데도 그래도 뭔가 교당을 도우려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놓지 않고 꾸준히 다니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공회장을 하면서는 아마 그냥 일반 교도로 법회에 참석하고 그랬던 그 마음과는 사뭇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많이 다르지요. 예, 보고 듣는 그래갖고, 경험도 그래서 많고. 이제 뭐 공부도 한 게 없고 그리고 마침 또 교구에서 네. 교리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교구에서 네네 예. 교리대학이라도 나가서 내가 몰랐던 거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리대학을 몇 달을 거쳐서 네. 저로 수료를 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본공 활동을 하면서 바자이 장날을 위해서 엄청 보니까 뭐 그 원래 있던 예. 교도님들이 그냥 뭐 멸치도 사다가 이고 다니면서 팔고 막
네.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보면서 예. 이제 거기에 많이 도와주고 예. 하면서 이제 또 저희가 청국장을 많이 했었어요. 바자회 장날마다. 우아교당에서. 네, 그래가지고 네. 청국장을 띄우는데 그때만 해도 교당이 작아가지고 어디다 청국장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원래 그 교도님이 신심이 아주 돈독했었거든요. 네. 그 교도님이 자기 시집에 가서 그 청국장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싣고 네. 와서 그거를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교당에서 그냥 그거를 못 하니까 그거를 차에 싣고 가서 여기서 교당에서 삶아서 짊어지고 네. 그 차에 싣고 가고 그거 다 안치고 그래갖고 네. 거기서 해서 가지고 와갖고 팔면 또 이렇게 옛날식으로 띄우니까 시골에서 네. 청국장이 맛있다고 인기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갖고 네. 양이 모자라서 못 팔을 정도로 아.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네. 요즘도 이제 바자회를 이제 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어렵지만 올해는 예, 못했죠. 바자회를 많이 하지만 사실 예전에 그 바자회 모습들 보훈 장날 모습을 보면 다 일일이 산지에 가서 네. 저 좋고 저렴하고 싱싱하고 그런 것들로 직접 교도님들이 다 띄워오고 만들고 그냥 품을 팔아서 그냥 그렇게 교당 살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전체 이웃을 돕는 그런 데 많이 쓰이곤 했는데 우아교당 하면 또 청국장이 유명하군요. 네, 청국장이 예. 유명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이안 봉부를 하면서 이제 또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네. 청국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네. 진안까지 가서 팔아다가 네. 그러니까 그가- 그 지역에서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아니요 콩을 어디서 살 데가 없으니까 아, 예. 직접 직접 콩을 사려고 가서 밭에 사려 가서 진안까지 가가지고 가서 네. 사다가 네.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 바자회를 일찍 하니까 그게 새콩이 미처 못 나오면 모자라니까 네. 그거를 미리 사다가 놨다가 하고 네. 아니 근데 정말 청국장을 만들려면 여러 과정을 거치고 많은 손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 과정들을 교당에서 직도 다 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면서 막 교도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직접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공공의장으로서 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또 같이 또 합력하는 교도님들이 있어가지고 힘든지 네. 모르고 네. 그렇게 재밌게 했어도 지금에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추억 떠올려 보면 그렇게 네. 건강하게 또 그냥 다니면서 했을 때가 좋았지 하는 추억이 있죠. 그때 그렇게 본공하면서 일하면서 만나서 함께했던 그 교도님들은 지금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본공회원들. 지금도 옛날에 거기 계셨던 교무님들도 보면 그때가 네. 재밌었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네. 너무너무나 고맙게 잘해줬다고 네. 하고 바자회 장날을 위해서 한 네. 거를 보면 아주 많아요. 아. 그전에 또 교무님 부교무님이 저기 안정은 교무님이라고 부교무님으로 처음에 오셔가지고 네. 바자회 장날을 위해서 콩나물을 키워갖고 또 팔았어요. 그런데 네. 그 콩나물을 이제 부교무님이 계시니까 부교무님이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얼마나 힘들게 하셔가지고 손이 다 트더라까지. 그때만 해도 날씨가 가을이니까 추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걸 안 해보신 데다가 하니까 그냥 계속 줘야 되는 건 줄 알고 계속 주셔가지고 손이 다 막 틀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네. 바자회를 그렇게 진짜 네. 정말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다 네.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네. 그렇게 돈을 경제적으로 보탬을 많이 했어요. 네. 교당 살림도 또 보태고 네. 또 여러 이웃 돕는 데도 또 합력을 네. 하고 아주 어느 교구나 이 바자회 보훈 장날은 정말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골에서 가서 해오다가 이제 좀 또 이제 방을 하나 들여가지고 네. 이제 교당에서 하려고
방을 하나 만들어 갖고 전기로 해서 네. 거기서 띄운다고 했는데 거기 삶을 게 없어요. 그때만 아, 해도. 그래갖고 네. 그거를 각자 나눠줘 가지고 교도님들이 집에서 집에 이제 가서 다 삶아오도록. 삶아 가지고 아니 우리가 가정마다 이거 청국장 네. 냄새가 또 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없어서 못 가오시는 분들은 가서 네. 또 가서 삶아 놓으면 연락하면 가서 가져오고 가져오고. 그래갖고 같이 보태가지고 띄우고 이렇게 해갖고 네. 진짜 열심히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네. 잘 했던 게 그때 그리도 좋았다는 게 지금은 생각이 네. 나요. 그게 교당마다 뭔가 우리가 봉불식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 사업들이 네. 있었고 그 교도님들이 많지 않은 적은 수지만 정말 한 사람이 열 몫을 하면서 합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예. 우아교당은 어찌 보면 효타원님이 가장 젊은 시절에 정말 불꽃같이 몸으로 본공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바자회 외에도 본공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네.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막 어디서 갖다 팔고 이런 거는 교도들이 없으니까 자체는 할 수는 없고 네. 장날만 바라보고 했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올라서서 네. 이제 또 최영명 교무님이 저기 퇴직하시고 네. 또 다시 이제 교무님 최정한 교무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건물을 3층 건물을 사가지고 예. 이양 봉부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양 봉부를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싹 다 이제 식당 했던 건물을 사니까 쫙 다 고쳐가지고 네. 다시 이제 이양 봉부식을 하고. 네. 교도님들의 그 정성이 어리고 또 같이 본공을 아울러서 했던 그런 마음이 합력이 돼서 이루어진 봉불식이라 봉불식 날은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 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그 드네요. 초가집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네. 큰 3층집이나 사가지고 이렇게 법당을 꾸미고 네. 생활관도 꾸미고 이러니까 너무나 보기만 해도 뿌듯하더라고요. 내 집 산 거보다 더 네.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공회장 역할을 하시면서 바자회뿐 아니라 본공에서 참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돕는 활동이라든가 네. 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활동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희 교당에서는 이제 주로 그 저 혼자 계시는 분, 홀로 계신 분들 아, 예. 반찬 해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해서 갖다 주고 네.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한 몇 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목욕 봉사. 목욕은 이제 없는 그 홀로 계신 분들이 어떻게 목욕을 혼자 못 시설도 하니까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목욕도 여러 해 해보고 예. 그러면은 가보면 조그마한 방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쾌쾌한 냄새도 많이 나고 네. 처음에는 막 비오도 상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또 이게 또 우리 교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 열심히 네. 해야겠다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차차로 가면서 그런 냄새가 덜 맡아지고 네. 그래 가면은 또 그래도 또 우리 교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 같은 신앙이면 좋은데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대색 안 하고 그냥 네. 친 부모 같이 네. 열심히 하면 막 고맙다고 네. 뭐 그분들 마시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네. 언제 또 오나 하고 봉사자들만 기다리시잖아요. 뭐 막 끝나면 막 고맙다고 막 마시고 가라고 했었고 이러는데 네. 참 그게 그래도 그게 젊었을 때 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본공 체험을 하셨고 또 본공의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살고 없어도 혼자 사는 네. 분들 참 요즘도 많으시고요. 그런 어른들은 이 몸의 어떤 병고도 있지만 외로움 때문에 마음의 병도 참 많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종교 초월해서 한 분 한 분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말벗이 되드리고 할 때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안겨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찬 만들 때마다 어른들 입에 맞는 거, 네. 잘 드실 수 있는 거 그것도 만드시느냐고. 네. 딱딱한 거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게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뭐 짜증 내고 아이고 이걸 왜 해야 하는 그런 생각 네, 없이 아무 사심 예, 없이 예.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젊어서 네. 그만큼 해서 지금 뿌듯해요. 아, 그렇군요. 그 늘 기다리고 언제나 오나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드리고 또 자녀가 되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 봉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렇게 우아교당, 좀 이름도 아름답네요. 우아교당에서의 그런 젊은 시절 본공회장으로 여러 역할들을 해온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은데 또 지금 좀 되새겨보면 본공회뿐 아니라 또 공부하면서 또 교당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 기억 남는 일들 있을 것 같아요. 교무님과 함께하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무님과 함께 하면서 아무튼 어디 뭐 교무님이 어디 훈련 가자 하면 다 따라다니고 네. 그때는 또 이제 가정으로 많이 이렇게 교화를 위해서도 가끔 한 가정 번씩 순교를 참 예,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때도 같이 교무님이 손발이 돼서 같이 따라다니고 네. 또 장례식장에도 또 자주 가고 네. 그렇게 교무님을 많이 보자 하고 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는데 네. 그냥 당시 고마운 거는 저희 이제 남편이 네. 그렇게 교당에 가서 그러고 그렇게 하고 해도 왜 모두를 이렇게 교당만 가냐 소리 안 하고 뒷받침 해주고 네. 차도 주고 이런 게 진짜 교당은 네. 안 나왔지만은 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 봉사를 하고 박신근 다녔어요. 교도님. 네. 당시 공무원으로 네. 도청 공무원으로 네. 또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도님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내가 빛나는 자리에 또 교당 일을 여한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뒤에서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힘 밀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런 그 남편의 가족의 그런 따뜻한 후원 덕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덕분이에요. 그 네. 못 가게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그렇죠. 싶어도 못하죠. 네, 교당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집에 어떡할까 마음이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막 갈라지면 오롯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박신근 교도의 또 큰 힘이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우아교당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뭐 많이 연로하셔서 교당은 못 나오셨어도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처음 연원으로 이렇게 교당과 끈을 이어줬기 때문에 네, 늘 또 감사하죠. 그런 고마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어머님이 저기 전주로 이사 오셔가지고 한 1년도 못 되셨는데 네. 네, 혈압으로 떨어져갖고 기둥을 못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만 2년을 수발을 하시다 고생하고 가셨는데 너무나 그럼 천도제는 우아교당에서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어디다가 이제 아무래도 객지니까 연락할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교당, 교무님한테 교무님. 빨리 좀 오시라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기 하셨다고 네. 그랬더니 교무님이 그냥 두 발로 그냥 걸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초상을 이제 교당식으로 하고 네. 이제 발인식도 그때 이산 박정훈 교구장님이 계실 때 오셔서 발인식도 같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제 남편도 네. 그 뒤로 계속 네. 열심히 다녔었죠. 더또 끈끈하게 다녔는데 내려주신. 또 그게 또 거기 중간에 또 이제 승진이 돼가지고 타지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또 못 네. 나오고 계속 네. 쉬어버렸죠. 네. 사실 우리 효타운님은 앞서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해주셨지만 참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는 정말 익산에 있으면서도 원불교를 모르고 인연이 없다가 남원으로 가셔서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원불교도 인연을 맺고 우아교당으로 오면서는 정말 활발하게 본공회장으로서 교당의 주인으로 커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찌 보면 좀 든든한 좀
힘이 되고 교당은 연로하셔서 못 다녀도 그랬던 어머니가 이렇게 열반하셨을 때 그리고 원불교식으로 천도 의식을 지내면서 더 마음이 오롯해지고 정말 간절하게 어떤 천도의 마음도 기원하고 교당과 더 끈끈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네, 당시 그런 그래요.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 신병은 이사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갖고 3년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음. 아무튼 처음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 기둥을 못 하시고 매일같이 모욕시키고 이러면서 네. 2년을 꼬박 살으셨어요. 그러면 효타원님이 직접 네. 어머니 간병을 네. 하셨던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나고 딸 형제 네. 삼형제인데 네. 다들 이제 결혼해서 안 계시니까 제 혼자서 다 네. 했죠. 교당 다니면서 교당 다니면서 네. 간병하는 일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다 수발하고 간병하면서도 교당을 다니면 어찌 보면 그 간병하고 교당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그때 더 간절하고 신앙심도 더 또 어떤 생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음. 많이 교당을 안 다녀서 배운 건 없고 아는 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또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니까 마음이 네. 또 네. 허전하고 또 네.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 교당에 신심나게 한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지고 뭉쳐져서 이제 봉공 회장으로 더 네. 크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 우화교당의 어떤 초창기 가장 어려웠을 때 지금은 아마 그 우화교당 교도님들도 많이 연로하시고 그 함께 활동했던 분들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또 총부에서 행사하고 그랬을 때 한 네, 번씩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형제간 못지않게 반가웠었어요. 네. 지금도 가끔 네. 전화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젊었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교무님들과의 그런 인연도 참 철모를 때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부심을 키워가면서 점점 이렇게 공부가 익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만남이라서 더 잊지 못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예. 그냥 이런 친척 형제들은 뭔 일 있고 뭐 있을 때만 이렇게 저기고 만나고 하는데 교도님들은 그래도 같이 찌대고 같이 웃고 네. 그냥 한 그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항상 전화만 해도 반갑고. 네. 이렇게 연원이신 그 시어머니 든든한 어떤 후원이 되시고 또 가르침을 주셨던 시어머니 열반에 또 섭섭함도 있고 또 천도제를 지내면서 더 신심이 두터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전주 우화교당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도 많고 여러 가지 경험도 참 많이 한 그런 초창기 교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처음 교당에 이제 거기서 본공일을 하다가 또 아이들이 서울에서 다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평일에 이렇게 오면 한 2, 3일 있다가 또 일요일 닥치면 또 교당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루 이제 바자회가 다가왔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아기들을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네. 바자회가 있는데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는데 아기를 떼어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네. 데리고 갔어요. 네. 데리고 가서 이제 바자회 그 청국장을 떼우는데 네. 이제 그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전을 자녀가 해가지고 예.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큰 교당으로 와가지고 네. 옥상에다가 그 청국장 방을 만들었어요. 네. 아기가 그러니까 몇 살 때였던 거예요? 아기가 그때 3살? 3살. 네. 예. 따박따박 걸어다니고 아기 교당으로 데려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아침에 가서 있으면 이제 점심 때랑 이렇게 아기가 우유 얼마나 먹고 심심했을까. 우유 먹었을 땐가 네. 좀 아무리 몇 살인가는 기억이 네. 잘 안 나니 근데 혼자 그냥 놀도록 네, 놔두고. 잘 아기가 또 잘 놀고 순했어요. 엄마 도와주느냐고. 네, 예. 순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교당에 가서 일을 하면 이제
간식 먹고 어쩌다 보면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교무님 방에다가 아기를 눕혀놓으면 네. 그때 이제 여기 지금 서울교당에 지구장님으로 계신 성타원님 네. 그때 교무님이었었어요. 근데 그 교무님이 아기가 자면 이제 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 깨면은 네. 나는 옥상에 가서 일을 하니까 네. 이제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네. 이러니까 교무님이 아기를 이제 네, 교무님 나도 아. 재우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아기가 많이 저기 하면은 죽을 끓여서 먹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열심히 아무튼 음. 아기 데리고 다니면서도 했다는 것이 네. 젊음이기 때문에 했지 그렇죠. 지금만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때 참 그 봉공활동하면서 교무님들하고 참 정도 네. 더 두터워지고 네. 허물도 네. 다 있는 허물 없는 허물 다 덮어주시고 네. 어찌 보면 그 3살짜리 아기 지금 커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커갖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래요. 2학년 예. 김서연이라고. 네. 그래갖고 교당에서 함께 키운 셈이네요. 말하자면. 그래갖고 교무님이 지금도 만나면 그 서연이 지금도 많이 컸지. 아주 손에서 너 예뻤는데 그리고 네. 자주 안부도 전하고 서로 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그렇게 정말, 하고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을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정년이 다가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년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니까 그러자 둘째를 또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네. 첫째는 이제 시어머님이 키워주셨는데 둘째는 아직 3살인데 세 살인데 또 같이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아기를 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퇴직하고 2달 있다가 아기를 순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현직에 있을 때는 서울에 와도 아침만 어떻게 해서 놓고 가면 드시고 이제 출근하고 점심 저녁은 드시고 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이렇게 해도 별 그렇게 뭐 어려움도 없고 했었는데 네. 막상 퇴직을 하고 이제 내가 오면 혼자 계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네. 이사를 서울로 하게 됐어요. 아, 애기 때문에. 예, 손자녀. 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우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네. 공공이 또 그만두고 예. 이사를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예, 살다 그렇게 왔어요. 해서 전주 우아교당에서 서울 영등포교당으로 이제 네. 자리를 옮기게 되셨어요. 네, 예. 영등포교당은 이제 조금 그 이사하기 전에도 그 자녀가 또 서울에 있고 하니까 오고 가면서 또 네. 교당과 인연을 맺고 계셨다고요. 네. 그래서 영등포 교당하고 인연이 된 거는 이제 딸이 의사고시 시험을 볼 때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최정한 교무님이 그때는 계셨었어요. 그래서 교무님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교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못 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기도를 하면 어떡할까요? 물어봤더니 네. 거기 가까운 그냥 목동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네. 목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목동에서 가까운 데가 여기 영등포 교당이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고주심 교무님이 계시더라고요, 영등포에. 네. 그래서 이제 교무님한테 이제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애기가 의사고시를 보는데 제가 기도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네. 그랬더니 아우 반갑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그때 2주인가 했어요. 예. 그래갖고 영등포 교당을 알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자녀 또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교당이었을 텐데. 네, 그래도 낯설은지 네. 모르고 똑같은 엄불교다는 그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뭐 네. 낯설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이제 서울로 정식으로 와서는 정식으로 와서는 이제 그 앞전에 이제 이사를 저희가 6월 달에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옛날 남원에 이웃에서 살던 언니가 같이 그냥 아래옷집 형제 못지않게 하고 살았는데 네. 저희보다 서울로 일찍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오래 사셨는데 제가 이사를 오니까 나도 원불기를 한번 가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잘 생각하셨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같이 그 언니를 입교시키기 위해서 네. 저 목동교당이 거기 지금 저쪽 신월동에 사시는데 목동교당이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이고 이러니까 좀 차편도 좋고 한 대로 모시고 가야지 싶어서 목동교당을 네. 모시고 이제 가서 거기다 입교를 시키시고 제가 또 그냥 입교만 시키고 그냥 오면 또 낯설어서 안 나오실까 싶어서 한 거의 몇 개월을 거기서 다녔어요. 네. 이제 지금 생각 같으면 그냥 우리 교당 영등포 교당을 위해서 영등포를 모시고 와도 되는데 또 노인들이라서 또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가까워야 한 네, 번이라도 가더라도 그렇죠. 예. 하길래 그 목동교당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한 6개월 네. 정도 네.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예. 어느 정도 적응하시고 교무님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익어가고 그러길래 네.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영등포 교당으로 그렇군요.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낯설 수 있는 그 교당에 그분이 잘 네. 교당 생활 할 수 있도록 6개월을 그 교당을 다니면서 네. 또 잘 불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원래의 이 영등포 교당에서 다시 또 생활을 하게 되셨네요. 네. 입교하신 분이 네. 그 언니가 지금은 남편도 입교해서 잘 다니시고 예. 또 아이들도 전부 다 입교시키고 그래갖고 지금 네. 알뜰한 교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목동교당 흐뭇해요. 부자가 됐겠네요. 누군가 교당으로 인도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그 사람이 교당에서 잘 적응해서 교도로 정말 신심이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입교도 해보고 또 공부심도 이렇게 더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오는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아우 그때 입교를 시켜서 이렇게 그냥 근데 그 형님도 언니도 교당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연말에 결석상 무결상 네, 무결석상도 그 저기 남편도 타시고 네. 타셔가지고 흐뭇하고 네. 근데 엄청 재밌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우 보람이 참 좋다. 그렇군요. 어쩌면 그 시어머니가 처음 연원을 대고 원불교와 인연을 이렇게 맺게 해줬을 때 그 당시는 교당에 안 다니더라도 뭔가 원불교에 이렇게 언젠가는 나가리라 하는 마음이 네. 그 무의식 중에 있다가 또 어떤 계기에 정말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효타오님도 마음속에 그런 새 교도 인연들을 원불교로 인도하면서 예전 그 심경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등포 교당에서 차차 주인으로 커나가 아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당 또 초창기 교당이었다가 영등포 교당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되는 모습들 조금 다른 모습들도 좀 봤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근데 뭐 전주는 그래도 신심들이 많아서 교도도 많는데 처음에 딱 오니까 여기도 처음에 제가 오니까 한 20명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교당이 이렇게 발전이 서울에는 많이 사람이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도 이렇게 안 되는 데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마음이 네, 열악한 환경이고 그러긴 하지만 또 이제 그곳에서 주인으로 우리 효타오님이 조금씩 교당에 또 큰 역할들을 해 나갔을 거란 생각이 들고 영등포 교당에 와서는 특히 우리 남편 되시는 박신근 교도께서
이제 퇴직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교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다니는 어떤 그런 재미가 좀 쏠쏠했을 것 같아요. 혼자만 다니다가 어떠셨어요? 저 전주에서는 혼자만 다니니까 교당에서 훈련을 가거나 네. 좋은 이제 교무님들 모시고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좋은 말을 혼자만 들으니까 너무 아쉬웠고 네. 같이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게 염원이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퇴직하고 하기 전에부터도 퇴직하면 내가 열심히 나갈게 약속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이제 같이 다니니까 네.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을 들어도 같이 들으니까 좋고 네. 어디를 가도 네. 같이 가니까 뭐 별로 제재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은 도반으로서 대화가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제일로 좋더라고요. 네. 예. 대화의 중심이 늘 네, 교당, 교당 이야기, 이야기. 우리 또 공부 이야기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예. 아무튼 남편을 교당으로 같이 다니는 게 제일로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 아마 그동안 우리 효타원님이 늘 공들이고 나올 수 있도록 불공했던 그런 결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원해주고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결국은 함께 교당을 다녀서 예, 또 부부면서도 도반으로 또 법연으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큰 소원을 이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서 사진으로 이렇게 좀 가져오셨어요.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저 사진은 어떤 저 오기 전에 계셨던 교무님이 퇴임식에 총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등포 교당에 근무하셨던 네. 전 교무님이 퇴임을 하셔서 함께 가서 예, 퇴임식장에서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셨군요. 네. 네, 그리고 효타오님인가요? 네. 네, 효타오님이 뭔가 지금 감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기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날 같아요. 그날이 위에 등이 달린 거 보니까 4월 초파일이. 석존 성탄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석존 성탄절에 사회를 교도회장이신 효타님이 예, 보고 계신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쪽방촌 라면 나누기요. 영등포 교당에서 네. 쪽방촌의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600박스나 네. 전달하는 그런 장면인 것 네, 같아요. 구청에 저기 예. 구청장님한테 전달하는 과정. 예, 정말 영등포 교당도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셔서도 여러 가지 봉공 활동들을 참 많이 하셨네요.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눔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또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이거는 동생을 입교시켜가지고. 효타오님의 친동생을 네네. 네. 입교시켜가지고 그날. 네, 지금 맨 좌측에 계신 분이 부군이신 네. 박신근 교도님이시고 네네. 그 옆에 동생이고 그다음에 영등포 교당 교무님과 효타원님. 예, 효타원님이 함께 동생을 입교를 시켰어요. 네. 네, 사실 친동생이지만 입교를 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언니가 열심히 교당 생활하는 걸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입교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선뜻 나서던가요? 어땠어요? 선뜻은 아니지만 갈뚱말뚱. 갈등말등한 네. 교당 동생을 네. 예, 입교를 시키고 네, 불공을 또 열심히 해서 이제 교도, 시 깊은 네. 교도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셨고요. 예, 이 사진은 이 사진은 교무님과 함께 네, 교무님과 함께 이번에 교무님이 작년에 원기 104년에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예. 연말 결산 때 예. 네, 상 받으면서 무슨 상을 받으셨던 거예요? 공로상이요. 공로상, 예, 공로상 받으시고 교무님 이임하기 전에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겠죠? 너무 많이 섭섭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교우님과 사진을 남기면서 정말 추억 속의 사진이죠. 네. 늘 생각해 보면 정말 항상 어느 곳에서나 늘 그 교당을 여의지 않은 마음, 교무님들과 법동지들과 함께했던 그 마음이 우리 교도로서는 가장 큰 추억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효타원 정효경 교도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영등포 교당에서 신축 불사를 하게 되는 이 큰 과제를 놓고 우리 효타원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영등포 교당 효타원 정효경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효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